청와대 참모들이 계속 구설수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비서들인데 이 국회 답변 과정 이런 부분에서 야당 의원들과 강하게 맞서는 이런 모습들이 여러 차례 노출이 되면서 이게 과연 이 피감기관을 받는 태도냐, 또 청와대의 어떤 권력 집중 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 아니냐, 뭐 여러 가지 이런 평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이준석 최고위원과 함께, 전 최고위원이죠.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최고, 국회 운영위였죠? 네.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뭐 이렇게 질의를 막 하고 있는데,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갑자기 뒤편에서 일어나가지고 약간 삿대질 하는 막 해가면서 막 이렇게 반박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모습이 좀 연출됐는데. 강기정 의원은 경선 준비하신 거죠. 네. 이번에 좀 선거운동 좀 한 겁니까? 저는 광주에 출마하실 게 뻔하기 때문에 원래 광주에 삼선하셨잖아요. 광주에 출마하시면서 나는 나경원이랑 싸웠다. 이게 하나 오히려 본인이- 그걸 훈장으로 달려고 했던 것 아닌가? 그렇죠. 왜냐하면 솔직히 그게 경선에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예. 가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, 내가 국회의원 되면 어떻게 하겠다, 나경원 같은 사람이랑 싸우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? 지난번에 조국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어쨌든 이 입법부와 행정부는 구분이 돼 있는 거고, 이게 어쨌든 국회에 출석해서 청와대 참모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일종의 청와대의 오만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, 이런 비판도 지금 있지 않습니까? 그런 비판은 팀이 받는 거고요. 예. 개인적으로는 개인은 뭐 오반칙 걸리지 않으면 퇴장은 안 당할 테니까. 예. 그러니까 팀이야 뭐 그것 때문에 벌칙으로 자유투를 맞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알 바 아니고. 네. 예. 개인은 이번 판에 굉장히 경선에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. 왜냐면 광주에는요. 아무리 강기정 수석이라 하더라도 상향식 공천 하에서는 또 센 사람이 붙을 거예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필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었다 이렇게 봅니다. 예. 개인적으로는 좀 선거운동을 잘 한 거다, 이렇게 또 그러면 이준석 최고위원 경선이 평가를. 본선인데 거기에 세게 붙을 텐데 네. 그때 가서 이제 강기정 이름 석자 좀 강의시킨 걸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. 정의용 안보실장도 얼마 전에 뭐 북한 미사일이 그렇게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아니다,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,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도 뭐 이 대통령을 닮아가냐 이렇게 야당 의원이 또 약간 야지 주듯이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괜히 강하게 받아치. 최근 뭐 그런 모습들이 좀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. 우선 이제 안보실장이 그 이동식 발사대에서 미사일 못 쏜다라고 한 거, ICBM 못 쏜다고 한 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제대로 내용은 파악하고 답변하는 거냐. 예, 과거에도 보면 강경화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국회에서 답변하는데 무슨 뭐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보유하지도 않은 F-35가 훈련에 참여했다니 뭐 이런 것들 뭐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내용을 알고는 얘기하는 거냐. 예? 그렇게 그 유명한 F-35 발언이거든요. 예. 근데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그 사실 기획된 오류들은 아닐 거고 전문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죠. 예. 전문성 부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.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지 않습니까? 그런 시점에서 또 내년 총선이 있다 보니까 이 어떤 참모들의 조급함이라고 그럴까? 아까 얘기한 대로 일종의 뭐 좀 선거운동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, 전체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 뭔가 국정 운영의 성과를 좀 내야 한다는 그런 조급함, 그리고 야당을 어떤 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적폐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인식, 그리고 청와대 중심으로 어쨌든 국정을 끌고 간다는 뭐 자신감,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참모들이 계속해서 좀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과 거기 맞짱을 뜨는 듯한 이런 모습들로 표현이 되는 것 아니냐, 또 이런 분석도 좀 나오더라고요. 저는 청와대 입장에서 지금 참모진은 빨리 비워내야 된다.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. 네, 지금 저렇게까지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이상 빨리 비워내야 된다. 그 타이밍 못 잡으면 또 그만큼 청와대가 책임질 일이 있을 거다. 예전에 장하성 실장을 비워내야 될 타이밍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워내지 못하고 자꾸 이제 내년 하반기에 경제 좋아질 거다. 뭐 이런 무슨 거의 무슨
점집 가면 나올 만한 얘기 같은 거 내년 하반기에는 왜 좋아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아진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고 지금 드러난 거는 그러다가 주중대설까지 보내면서 또 한 번 핀잔 듣고 뭐 이런 것들이 인사는 적시적소의 적시가 중요한 건데 저는 적시가 아닌 인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. 그리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거의 이번 발언을 저는 제가 봤을 때 나 빨리 총선 준비하게 내버려줘 이런 거 같은 느낌으로까지 들리거든요 저는. 예. 왜냐면 그 조급함이 꽤 있을 거예요. 예. 왜냐면 지금 뭐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유은혜 장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정확히 출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제 가르마를 안 터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앞으로 혼란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. 청와대와 정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좀 어떤 쇄신 그리고 총선과 관련돼서 출마할 인사들에 대한 빠른 정리가 요구된다라는 이 어떤 이준석 최고위원의 분석입니다. 이번 같은 경우에 약간 특이한 게 보통 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여당 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야당 의원들과 같이 맞싸우고 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는 청와대 참모들이 그 윽박지르는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또 민주당 의원들은 잘 나서지 않아요? 이런 것도 결국은 총선을 뭐 의식해서 그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. 그렇죠. 근데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시점에서 어차피 자기들은 경선이라는 룰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국엔 어느 시점에는 또 강성 행보를 보여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요. 근데 이번에 조국 수호 전쟁을 보면서 거기 판에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봤기 때문에 또 그 두려움도 있을 겁니다. 왜냐면은 그 조국 수호 전쟁에 돌입하기 전까지는 어떤 생각이었냐면요.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어쨌든 경선만 이기면 그래도 수도권은 우리가 본선에서 유리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 경선에서 잘못 휩쓸리니까 나중에 본선에서도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. 그 약간 주저하는 지점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. 이번에 사실 표창원 의원이나 이철희 의원, 금태섭 의원 법사위에서 최전선을 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본인들이 봤잖아요. 그래서 조금은 몸살일 것 같습니다. 앞으로. 뭐 법사위가 지옥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? 문재인 대통령 그 아까 뭐 이렇게 쇄신 개편 얘기도 했는데 지금 임기 반환점 돈 시점에서 이준석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좀 고언, 뭐 이 조언을 한다면은 어떤 부분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저는 지금 결국에는 본인의 공약을 전부 다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.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보면은 뭐 증세 없는 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정하자는 사람을 오히려 이제 내치고 탄압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집 부리다가 이제 이 정권에 레임덕이 오기 시작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는 모순된 이야기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게 그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한쪽에 가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이제 손 흔들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사람이 먼저 다 해놓은 다음에 요즘은 SOC 한다고 이제 뭐 거의 철도왕 문재인 수준으로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모순점 해결 안 하고 가면은 진짜 정권 말에 큰일 나올 수 있다. 네. 지금 보면은 그 대북 평화 모드라고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 그 북중로에 편입되지 않기 위해서 한미일도 챙기겠다 뭐 이런 뭐 희한한데 하여튼간 모순들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모순 속에서 어떤 결과들이 자꾸 나오냐면요. 희한한 건 집값을 잡겠다는데 집값은 올라가고 평화 모드를 가겠다는데 북한은 오히려 싫어하고 뭐 하겠다는 거랑 전부 다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있어요. 소득주도 성장하겠다는데 오히려 빈부격차 늘어나고 이게 애초에 안 되는 걸 자꾸 모순적으로 밀어붙이니까 그런 건데 정리 안 하면은 제 생각에는 큰일 납니다. 더 어려울 수 있다. 뭐 산에 올라갈 때도 물론 힘듭니다. 올라갈 때 땀나고 뭐 힘들지만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하죠. 잔도를 잘못 밟으면 넘어지기 십상이고 훨씬 더 위험합니다. 마찬가지로 마라톤에서도 반환점 돌고 나면 그때부터 진정한 레이스가 시작이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반환점을 막 돌고 있습니다. 지금 시점에서 여러 가지 좀 잘 챙겨서 공약을 했더라도 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참모진도 개편하고 해서 새롭게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준석 최고위원의 또 조언이었습니다.